개경의 성균관. 정도전은 젊은 사대부 동료들과 함께 경전을 펼쳐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형형했고 입술은 다부지게 닫혀 있었다. 그들에게 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가는 고려를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정도전은 스승 이색의 가르침을 신봉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 있고 임금은 그 백성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그들은 이 왕도 정치의 이상으로 새로운 고려를 세울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그들의 꿈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여 세상의 모든 부패와 악을 비춰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희망의 열기는 개경의 차가운 공기를 데울 만큼 뜨거웠다. 그러나 그 희망은 빛보다 그림자가 훨씬 더 짙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순수한 이상은 곧 맹목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권문세족 이이님은 고려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채 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매일 밤 연회를 열었다. 저택 안에서는 진귀한 술과 고기가 넘쳐났고 취한 권력자들이 서로의 잔을 부딪히는 소리는 담장 밖 굶주린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완전히 짓밟았다. 그들의 호화로운 잔치 냄새는 개경의 거리를 악취처럼 맴돌았다. 이이님에게 왕이나 백성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일 뿐이었다. 그는 나라의 근본은 결국 힘이라 믿었다. 그는 연회장에서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라의 근본은 결국 무력과 돈이다. 명분은 굶주린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이 고려는 내가 지배한다. 학자들이여,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현실을 직시하라. 이이님의 이 오만하고 노골적인 외침은 젊은 정도전의 귀를 때리는 거대한 망치 소리와 같았다. 정도전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사대부 동료 우연보와 함께 밤새도록 상소를 다듬었다. 그 상소는 개혁이 아닌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피를 끓이며 글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닥쳤다. 이이님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명나라와의 외교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나라 사신을 전라도 나주로 귀양 보내라는 강압적인 명을 내렸다. 명과의 외교 관계는 곧 나라의 생명선이었다. 정도전은 이이님의 오만이 결국 나라 전체를 파국적인 위기로 몰아넣을 것을 직감했다. 모든 사대부들이 권력의 보복을 두려워해 몸을 사릴 때 정도전은 홀로 일어섰다. 이때 침묵하는 것은 죽은 자와 같다. 살아있는 자라면 마땅히 소리쳐야 한다. 나는 반드시 저 간신의 죄상을 밝혀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그리고 목숨까지 걸고 결정적인 상소를 올렸다. 그 상소문에는 이이님이 저지른 모든 부패와 악행, 그리고 국정을 농단한 죄상이 낱낱이 고발되어 있었다. 정도전의 목소리는 개경 궁궐을 뒤흔들었다. 정도전은 이이님 앞에서 상소문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으며 그의 눈빛은 이이님의 거대한 권력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권력에 취해 국경의 안정을 흔들고 백성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는 필시 대역죄인과 다름없습니다. 그 모든 죄의 주범은 바로 정승 이이님 대감입니다. 그는 왕을 기만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이이님은 모욕감과 극심한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의 눈은 독사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정도전을 체포하도록 명했고 이어진 고문은 잔혹했다. 정도전의 맑고 깨끗했던 몸과 정신은 권력의 폭력 앞에 처참하게 짓밟혔다.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정도전에 꺾이지 않는 기계의 이인임은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결국 정도전에게 나주 유배형을 선고했다. 이인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광적으로 외쳤다. 감히 나에게 칼을 겨누려 해? 내 놈의 뼈에는 피 대신 잉크만 흐르는구나. 내 놈의 덧없는 이상이 어디까지 가는지 나주 땅에서 뼈저리게 느껴보라. 정도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씁쓸하게 유배지로 향했다. 그의 유리처럼 맑고 투명했던 개혁의 꿈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폭력의 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나주 유배지에 도착한 정도전. 그가 개경의 서재에서 상상했던 백성의 삶은 현실의 처참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유배지의 풍경은 황폐했고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렸으며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곳곳에는 굶주림으로 쓰러진 노인들과 병든 아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의 지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정도전은 자신의 유교 경전 지식이 이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단 한 톨의 밥도 되어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독백했다. 내가 꿈꿨던 나라는 공문서 몇 장으로 경전의 구절 몇 마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나라는 이미 뿌리부터 썩어 있었으며 겉을 닦는 것으로는 절대 회복될 수 없다. 내 이상이 너무 나약했다. 책 속에 갇혀있던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정도전은 굶주림으로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백성들은 그를 경계하거나 무관심했다. 한 나이 든 백성은 정도전에게 텅 빈 눈으로 말했다. 양반 나으리가 여기는 웬일이시오? 우리 같은 천한 백성한테는 왕이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똑같은 지옥인데 나으리의 그 좋은 말씀은 우리 배를 채워주지 못하오. 그저 입 다물고 가시오. 이 단순하고 처절한 한마디는 정도전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왕이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똑같은 지옥. 이 말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강력한 분노와 혁명적 결의를 심어주었다. 이 나라를 근본부터 뒤엎어야 한다. 유교 경전만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나주의 흙바닥에서 깨달았다. 무너진 나라는 책상머리 이론이 아닌 강력한 힘과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서 개혁이라는 글자는 처참히 부서지고 혁명이라는 두 글자가 핏빛으로 새겨졌다. 그때였다. 유배지 근처 들판에서 우연히 여진족 토벌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 이성계 장군과 그의 막강한 군사력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가는 군대의 압도적인 행렬. 오합지졸이 된 고려 중앙군과는 확연히 달랐다. 병사들의 규율과 이성계의 카리스마는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정도전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힘의 거대함에 압도되었다. 백성의 지지를 받는 무력.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도구이자 새로운 나라의 기둥이 눈앞에 나타났음을. 이성계는 거대한 풍채와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며 정도전을 스쳐 지나갔다. 정도전은 자신의 낡은 짐을 챙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배지의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정도전 마지막 독백, 강렬한 결의 저 무력이야말로 내가 꿈꾸는 나라를 세울 기둥이다. 저를 내 이상에 복종시켜야 한다. 내가 조선을 설계해야 한다. 정도전이 이성계의 진영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던 사대부가 이제 조선의 가장 위험한 설계자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